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 정말 유명한 무기입니다. 자, 항공모함 역사상 최대의 삽질입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열심히 쓰고 있어요. 바로 현용 프랑스 해군의 항공모함인데 정말 삽질 중에 이런 삽질도 없습니다. 자, 2차 대전 후에 영국의 항모 기동 부대를 시기하던 프랑스입니다. 1950년대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항공모함이 영국 항공모함인데 이글이라는 항공모함입니다. 영국은 1970년대까지 그러니까 사출기가 있는 이런 항공모함, 정규 항공모함을 두 척을 운영했어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이글 그리고 아크로열 이렇게 이제 두 척의 항공모함을 운영을 했던 나라인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 유럽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2차 대전 마치고 완전히 그냥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유럽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해줬죠. 그래서 미국의 원조로, 지원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이 나라들이 그래도 항모 기동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런 돈하고 이렇게 염출을 해가지고. 또 사실은 영국, 프랑스, 그때까지만 해도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식민지들이 완전히 독립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서 긁어 올 수 있는, 수탈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영국의 저런 정규 항모를 보고 야, 저딴 놈들도 항공모함 끌고 다니는데 우리 인류국가 프랑스가 항모 정도 있어야지 우리도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모전단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원조를 받을지언정 자존심은 굽힐 수 없다. 그래서 클레망소급의 착수입니다. 1955년도에 영국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규 항공모함 사출기를 통해서 이륙시키는, 그리고 이제 착륙은 어레스트 와이어를 통해서 착륙을 하는 이런 정규 항공모함, 미국과 같은 또는 영국과 같은 정규 항공모함을 1955년도에 한 척, 그리고 57년도에 한 척 착공을 해가지고 61년도, 63년도에 각각 취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는 항공모함, 그것도 정규 항공모함 두 척 체제로 가는 정말 인류 해군이 된 겁니다. 야, 비바 프랑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항공모함의 이번함 포시, 이 포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신의균의 국방TV에서 많이 보셨죠? 바로 15억 원짜리 항공모함, 브라질의 상파울로 항공모함 지금 고철로 판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도 안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짜리 항공모함이 된 그 상파울로의 전신이 바로 이 포시입니다. 그걸 이제 브라질이 사갖고 지금 이제 퇴역을 하는데 아무도 안 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미국이 미드웨이 이래가지고 훨씬 더 큰 항공모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미국 쟤들이 감히 저런 미개한 놈들이 우리 프랑스보다 훨씬 더 항공모함을 저렇게 가진다고? 이거 우리도 용서할 수 없이 우리도 가질 거야. 이제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국뽕에 심취한 프랑스가 미국과 동급의 슈퍼 캐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1950년대 후반에 베르덴급, 여기 지금 제가 댕이라고 적었는데요. 실제로는 댕입니다. 댕이라고 쓰니까 댕이라고 쓰니까 자꾸 이 폰트가 깨져가지고 댕이라고 그냥 적었는데 댕이에요. 베르덴급 항공모함. 이건 미국의 미드웨이급 항공모함과 동급의 대형 항공모함을 목표로 이 건조가 추진된 큰 대형 항공모함입니다. 기준 배수량 45,000톤, 만재 배수량 6만 톤급 이상을 목표로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1961년에 설계 단계에서 취소했습니다. 이 슈퍼캐리어 사실은 아무나 운영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61년도에 취소했습니다. 또 그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이런 데서 완전히 이제 이 식민지들이 독립의 열풍이 불었죠. 그러니까 예산 조달할 때, 수탈할 때가 이제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지죠. 그래서 그런 제국주의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취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척의 항공모함 클레망스하고 포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포기를 했는데 미국이 보니까 핵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니미츠 만들고 이런 거 보는 겁니다. 또 이 프랑스가 질투가 나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미국 저 미개한 놈들이 핵 항공모함 가지는데 우리라고 질소냐. 이래가지고
정신 못 차린 프랑스가 미국도 핵 항모 있는데 우리도 있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1970년대 내내, 그러니까 정확히는 74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계속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막 군부를 지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상징하는 그 카톡방을 마련을 했는데요. 자, 프랑스 국방부님이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그 지스카르 데스탱 이 대통령이 바로 지금 EU, 유럽연합이죠. 이 EU의 전신인 EC, 그 EC를 막 만들던 그 주체해서 막 끌고 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꽤나 방귀 좀 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카카 요즘 유럽 공동체 구상 진두지휘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카카의 존재 더욱 건승하시기를 앙축드리옵니다 무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웬 아부질이야 원하는 게 뭔데 이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저 카카의 강한 프랑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 미국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한 차세대 항공모함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슈. 아니 뭐 그거 지난번에 결제해 줬잖아 왜 또 뭐 더 해줘야 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국방부가 저희가 그 항모 핵 추진으로 한번 해보려는데 그 핵이라는 게 워낙 그 결제 절차가 복잡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각하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무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무슨 절차야? 절차 무슨 필요 있어? 우리 핵 잠수함 있으니까 그냥 그 기술로 그냥 밀어붙여 하고는 그냥 결제를 꽝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1980년도입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핵 잠수함 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적어놓고 괄호도 해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기에 중요한 복선이기 때문에 일부러 일어났는데 나중에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데스탱 대통령이 1980년도에 이제 그래 항공모함 핵 추진 항모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도 지금 클레망소, 포시 두 척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 척 1대1로 교대해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이때만 해도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 정도 두 척은 있어야 소련 해군에 대비해가지고 좀 지킬 수가 있죠. 지중해에서. 자, 그런데 능력은 없는데 의욕이 너무 앞섰습니다. 15년이나 걸린 전력화예요. 자, 일단 1980년 9월 달에 두 척의 건조 계획이 승인되었죠. 그리고는 이제 한참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986년도에 드디어 건조에 착수합니다. 바로 강제 절단식인데 이제 철강 이런 거 이제 절단하는 그 절단식이 있어요. 그 절단식을 즉 이제 건조에 착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조에 착수를 했는데 웬걸 설계 착오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1986년도 강제 절단식을 한 직후에 바로 건조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설계 오류를 바로잡고 다시 1989년 4월 달에 건조 공사를 재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5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1994년 5월 달에 초도함,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 드골 항공모함 진수식을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진수식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국기죠. 삼색기 이걸 막 보기 좋네요. 우리도 뭐 비용은 좀 많이 들겠지만 진수식 할 때 우리 태극기 이렇게 그냥 확 덮어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멋지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샤를 드골 항공모함 진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수식하고 한 달 후에 중요한 설계 착오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1994년 이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천은 도대체 언제 푸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나서도 프랑스는 계속 고난의 행군을 해가지고 무려 2001년 5월까지나 그 고난의 행군을 지속해서 결국은 이제 2001년 5월에 취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의 간단한 역사인데, 자, 94년 6월에서 2001년 5월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이 94년 5월부터 2001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진수식을 하고 취역까지 왜 7년이나 걸렸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바로 프랑스의 삽질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자, 8년 만에 진수식을 했죠. 프랑스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름도 샤를 드골. 그렇게 탁 붙였어요. 만재 배수량은 43,182톤, 길이는 261m, 폭은 64m, 최대 속도는 시속 27노트, 추진기관은 바로 원자로입니다. K-15 원자로. 그리고 함재기는 각종 항공기 해서 30여 이렇게 탑재하기로 하고 딱 94년도에 취역을 진술을 했죠. 5월달에. 그랬는데 바로 결함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첫째, 진술을 했는데 연이어 터지는 문제. 첫 번째, 원자로 설계 오류입니다. 일단 진술을 하고 의장공사를 하고 이제 엔진을 한번 돌려보니까 방사능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하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방사능에 피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니네 방사능 수치 이상하다. 당장 귀향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로를 교체를 합니다. 선체를 절단해버렸죠. 원자로를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선체를 절단해야 되죠. 선체 절단하고 원자로를 다른 걸 집어넣고 그리고 차폐 시설을 추가합니다. 왜? 방사능이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나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차폐 시설을 막 추가합니다. 그래서 5,000톤이나 무게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카톡 대화방에서 핵 잠수함 빨간 글로 딱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이 추진기관을 최초에 K-15라고 하는 원자로를 갖다 넣었는데 그게 바로 당시 프랑스가 건조하던 가지고 있던 핵 잠수함 르트리옹판급 핵 잠수함의 원자로예요. 근데 그 르트리옹판급은 10,000톤입니다. 10,000톤급이에요. 그런데 이건 43,000톤 아닙니까? 10,000톤급짜리 원자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이 4배가 덩치가 큰데 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뭐 그런 문제 때문인지 제가 이 핵기관 물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방사능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해가지고 그 르트리옹팡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다가 얹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원자로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차폐 시설을 엄청나게 추가했어요. 그래서 5,000톤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5,000톤이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선체는 그대로죠. 그런데 차폐 시설을 5,000톤을 집어넣다 보니까 내부에 물자를 적게 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000톤만큼 물자를 적게 실을 수밖에 없죠. 치명적인 약점이 생긴 겁니다.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유 이런 걸 많이 실어야 이 전투기 같은 거 이착함을 아주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 공간들을 차폐 시설을 하느라고 5,000톤만큼 떼가 버렸으니까 갑자기 설계한 데서 이게 지속작전 능력을 완전히 갉아먹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가판 설계 오류입니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일이냐. 자, 이 샤를 드골을 설계를 할 때는 프랑스가 E2C, 이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가 없었어요. 이거 살 계획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판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냉전이 진행되고 이스라엘 보니까 페카 계곡에서 E2C 지휘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싸우고 이야. 그리고 또 1986년도에 제가 이제 이 신인균의 군사TV에서 항공전사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986년도에 미국이 엘도라도 작전 이래가지고 리비아 때리는 데 보니까 거기도 E2C 가지고 잘 쓰고 또 결정적으로 걸프전 할 때 보니까 조기 경보기 없으니까 이게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조기 경보기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느닷없이 이 E2C 조기 경보기를 사버리는 겁니다. 또 특히나 이 시기에 1970년대, 80년대 이제 이때는 미국은 이지스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항모전단을 호위하는 이런 그 이지스함들 가지고 적의 함대함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다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그런 방공함이 없어요. 방공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더 그 강력한 항공력을 가지고 먼저 가서 때린다든지 그 비행기에서 쏘는 사이드와인더 이런 걸로 이제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걸로 요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력을 관제하는 게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공함이 없으니까 지금 E2C 사자 해가지고 E2C를 샀더니 문제는 이게 덩치가 크니까 이륙은 사출기로 확 쏘니까 이륙은 되는데 착함이 안 되는 거예요. 착함하면 이 착함 이 가판이 짧아가지고 스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밧줄에 어레스트 와이어 밧줄에 딱 걸었는데 이게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바다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길게 가가지고. 무게가 좀 작으면 밧줄에 걸고 이만큼 가는데, 이건 이제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만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투시 때문에 착륙갑판을 4m를 더 연장 공사를 합니다. 원래는 없었죠. 그리고 또 이제 시험 항해를 해보니까 이게 2000년도에 시험 항해를 또 이제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스크류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휘어져 버린 거예요. 휘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이거? 그래서 야, 이거 프로펠러 만드는 회사 전화해봐. 빨리 수리해달라고 그래. 그랬는데 그게 망했고요. 또 거기 회사 불나가지고 설계도 불나서 없어져 버렸대요. 망해가지고 연락도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이 진수식 하고 나서 워낙 7년 동안 했었고, 진수하기 전에 이제 이걸 달았겠죠. 그러니까 그 한 7, 8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 스크류를 납품했던 회사가 망한 겁니다. 그리고 불이 나가지고 설계도가 뭐고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쩡한 이 프로펠러를 그대로 역설계해가지고 다시 이걸 갖다 붙였습니다. 이런 삽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원래 핵 추진 항공모함 주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냉전은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또 계속 문제는 생기죠. 이러니까 항공모함 도착 안 되겠다. 이번함 이거는 포기하자 해가지고 이번함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또 포기하려니까 또 아깝거든요. 그래도 프랑스 자존심이 있는데 해가지고 2001년도에 우리 이거 후속함 만들자 해가지고 PA2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역시 이제 대형 7만 톤 넘는 이런 정규 항공모함, 핵추진 정규 항공모함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영국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조금 바가지 좀 씌우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영국, 야, 니들 그 퀸 엘리자베스 그거 하려고 한다는데 그거 우리하고 같이 하자. 우리가 설계 다 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니들 돈만 좀 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영국은 싫어. 따로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사출기 이거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냥 스키 점프 할 거야. 우리는 수직이 착륙기 쓸 거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비용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야, 드골에 들어간 이 삽질 비용 감당도 못하는데 무슨 차기 항공모함이냐 이래가지고 이 PA2 이 차기 항공모함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2013년도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이 샤를 드골 항공모함 하나뿐이에요. 이제는 지금은 현재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전력화를 했고, 그래서 뭐 리비아 공습하고 할 때 열심히 라팔 전투기 태워 가가지고 잘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어쨌든 야, 어떠냐 폼 나지 하고 이제 미국 항공모함 옆에 따라다니는데 미국 항공모함 옆을 보면서 야, 참 쟤들은 언제쯤 정신 차리려냐, 어디 지가 감히 나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지금 들이대고 이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 미국 항공모함은 작전 지속 일수가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런데 이 프랑스 샤를 드골 항공모함은 똑같이 핵추진 항공모함인데 작전 지속 일수가 2주일입니다. 2주일. 뭐 그 연료 같은 게 이런 거 보급품이 너무 부족하니까 계속 보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리비아 폭격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 바로 지중해 건너편에 톨룽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보급받고 다시 나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작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건조할 당시에도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지금 취획해가지고 작전을 하는데도 참 허우대는 멀쩡하게 폼은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능력이 부족해도 이만큼 부족한 그런 항공모함이 없다. 물론 여기 탑재되는 이제 이 라팔 전투기나 이런 건 성능 좋아요. 그런데 항모로서 지속적으로 전투기를 띄워주는 능력, 단기전은 괜찮은데 장기전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그런 항공모함이 돼버렸다라는 비운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